여기는 신구대학교 식물원 온실입니다. 노란 꽃이 참 예쁘게 폈는데요. 이 꽃은 그 남쪽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꽃인데요. 그 잎을 이렇게 보니까 모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잎 뒷면을 보니까 저기 당겨 보겠습니다. 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이 털모이입니다. 우리가 그 나물로 먹는 모이는 그 가을에 잎이 지는데 가을에 잎이 시드는데요. 이 친구는 1년 내내 상록이랍니다. 예. 노란색 꽃이 참 예쁜 이 꽃이 되게 예쁘네요. 예. 상록성 여러 해의 사리풀 털모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키 작은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차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잎차례가 이렇게 어긋나기네요. 잎 모양은 타원형인데요. 이렇게 그 잎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를 거치라 그러는데요. 거치가 이빨 문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치아산 거치입니다. 또는 요렇게 돼서 물결 거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백냥금입니다. 백냥금. 열매도 이렇게 아주 빨갛게 너무 예쁩니다. 우산살 형태로 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그 제주도나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백냥금입니다. 자금우가입니다. 자금우가는 백냥금, 자금우, 산호수 이 정도가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앞에 있는 이 친구 열매가 참 예쁜 백냥금이랍니다. 앞에 키 작은 나무인데요. 그 열매가 위쪽에서 달렸습니다. 가장 정단부에서 그죠? 이렇게 여백에서 달린 게 아니라 정단부에서 이렇게 달렸는데요. 이렇게 그 마디를 보면은 마디가 대나무 줄기처럼 보이는데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나무 마디를 닮았다고 해서 죽졸초로 부릅니다. 여러분께 죽졸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열매가 가장 정단부에서 달린다. 꽃도 정단부에서 폈다는 얘기입니다. 죽졸초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완도호랑가시 나무인데요. 완도호랑가시 나무는 요런 잎, 앞쪽이 이렇게 구부러진 호랑가시 나무와 또 일반적인 잎, 요런 잎, 감탕나무와의 자연 교삽종인데요. 감탕나무가로 암수땅구루입니다. 천리포수목원 그 설립자인 민병갈 원장 그 팀이 발견한 나무인데요. 완도에서 발견이 되었죠. 특징이 요렇게 앞쪽에 침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호랑가시 나무와 일반적인 잎, 요런 잎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완도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감탕나무가입니다. 여기는 식물원 온실인데요. 저 이 식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보기 힘든 희귀한 식물이거든요. 희귀한 식물을 여기 심어놨네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년콩입니다. 만년콩은 1970년 8월 달에 제주도 서귀포시 그 상록수림 아래에서 김이만이란 분이 발견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글자 만자를 써가지고 이름이 만년콩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잎이 소엽이 하나, 둘, 셋, 삼출엽이니까 삼출엽이 콩가가 많잖아요. 이 친구도 콩가입니다. 콩가는 콩꽃수리처럼 이렇게 그 열매가 달리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주 보기 좀 힘든 식물이라 희귀 식물로 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그 서귀포시 상록수림 아래서 자라는 귀한 식물, 잎이 삼출엽인 또 잎은 이렇게 타원형이죠.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인 귀한 식물 만년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식물 만나니까 좋네요. 만년콩이었습니다. 나무입니다. 온실에서 지금 식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 키가 1m가 넘어가는 식물은 문주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식물은 화분에도 많이 심죠. 군자란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 앞에 있는 이 식물입니다. 실제로 크기는 한 1m가 넘게 크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좀 개체가 좀 작은 개체입니다. 여기 이름이 있을 거예요. 파초일렵이죠. 파초일렵. 파초일렵은 고사리 종류, 그러니까 양추류입니다. 파초일렵은 양추류인데요. 잎 뒷면을 볼까요? 잎 뒷면에 보통 포자가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따라 가지고 이제 포자낭이 있는데요. 지금은 포자낭은 보이지는 않네요. 제주도에서 그 원래 자랐던 식물인데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그 멸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그 채취로 인해 가지고 자연 상태로는 멸절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잎이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파초일렵이랍니다. 양추류인데 자연 상태는 거의 멸절되었다고 알려진 잎이 한 장인 파초일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자랐는데요. 여기는 온실입니다.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 먼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 친구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는 일단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네요. 감탕나무과 친구들은 다 잎이 어긋나긴데요.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는 우선 잎자가 좀 기네요. 이렇게 잎자가 좀 길고 잎은 타원형인데 잎도 그 상록수들은 그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큐티클층이 있어서 잎이 반질반질합니다. 잎 뒷면을 보니까 당겨 보겠습니다. 그 맥이 끝에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한 주 맥이죠. 남쪽 지방에 있는 식물들은 거의 이런 그 맥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동백나무도 이런 맥이죠. 이렇게 한 주 맥. 이게 바로 감탕나무과의 먼나무인데요. 감탕나무과 친구들은 거의 그 암수땅구루입니다. 감탕나무는 뭐 여러분 아시는 호랑가시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먼나무, 꽝꽝나무, 대패집나무, 또 감탕나무가 있네요. 한 이 정도, 한 6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는요. 여러분께 잎이 좀 긴, 또 열매가 빨갛게 예쁘게 달리죠. 앞에 키 큰 나무 노란색 단풍이 참 예쁜데요. 이 친구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입니다. 제가 느티나무 아래로 왔는데요. 느티나무 그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참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잎이 아래쪽에 많이 있는데요. 잎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그 느티나무는 당겨보겠습니다. 잎이 측맥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끝에까지 가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측맥은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한 14선 가까이 되고요. 아래쪽도 보면은 조금 왼쪽 오른쪽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짝꿍둥이라고 보통 제가 많이 부르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느릅나무과입니다. 느티나무도 제가 알기로는 느릅나무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느릅나무과의 느티나무랍니다. 여러분께 측맥이 한 14쌍으로 많고 측맥이 쭉 가면서 요렇게 되면서 끝에 침이 있는 느티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느티나무 우리 그 시골에서는 평상 밑에서 많이 놀았죠. 느티나무 아래서. 멋진 느티나무입니다. 앞에 지금 열매가 보이는데요. 열매가 동글동글하게 열매 자루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참갈매나무입니다. 참갈매나무는 이렇게 줄기 끝에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줄기가 변한 침이라 그래서 경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잎이 변한 거는 엽침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렇게 줄기가 변한 거는 경침이라고 부르는데 갈매나무과의 대부분 특징입니다. 참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로 이렇게 경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 이렇게 잎이 거의 마주락인데요. 거의 마주락이니까 아지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잎도 이렇게 타원형인데 당겨보겠습니다. 타원형인데요. 측맥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측맥은 하나, 둘, 셋, 네 쌍, 다섯 쌍 정도? 5쌍 정도인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긴데요. 이게 바로 참갈매나무예요. 참갈매나무는 좀 낮은 지대에서 이렇게 자라고요. 좀 높은 지대에서 자라는 거는 갈매나무입니다. 한백산 고산 같은 데 자라는 나무는 갈매나무고, 강원도 석병산 그 정상에 가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잎이 타원형으로 좀 긴데요. 잎이 아주 좀 작은 형태, 이렇게 작은 형태가 있는데, 강원도 석병산에서 자라는 거는 돌갈매나무가 있습니다. 돌갈매나무. 그리고 제주도 윗세오름이라든지 한라산 쪽에서 좀 고산에서 자라는 잎이 좀 작은 이런 그 갈매나무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좀갈매나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좀 높은 고산에는 잎이 이렇게 큰 거는 이제 고산에서 자라는 갈매나무가 있고요. 좀 낮은 지대, 이 친구처럼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거는 참 갈매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 이렇게 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잎이 좀 작은 돌 갈매나무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제주도 쪽에서 자라는 좀 갈매나무가 있답니다. 갈매나무 사종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잎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좀 길면서 측맥은 한 5쌍 정도 되는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는 참 갈매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키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살펴보면은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 이름 참 예쁘죠. 미선이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둥근 열매가 있는데요. 이 열매가 부채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미선이란 거는 부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친구가 바로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는 물풀의 나무가로 이렇게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물풀의 나무가인데요. 물풀의 나무가 친구들이 다 잎이 마주나기죠. 이 미선나무는 봄에 우리가 아는 개나리는 노란색 꽃이 피잖아요. 이 친구는 개나리보다 꽃이 조금 작으면서 흰색으로 꽃이 핍니다. 너무 예쁘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 더 정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에요. 특산식물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인데요. 이 친구 미선나무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귀한식물이랍니다. 여러분께 열매가 부채를 닮은 미선을 닮은 하얀색 개나리꽃이 피는 미선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이랍니다. 미선나무였습니다. 앞에 작지만 빨간 열매가 참 예쁜데요. 당겨 보겠습니다. 이 열매가 화살나무 열매입니다. 화살이라는 의미는, 화살나무라는 의미는 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화살처럼. 그래서 이름이 화살나무로 정해졌는데요. 노박덩굴과 화살나무 속으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마주나기 보이시죠? 단풍이 이렇게 붉게 물든 단풍이 참 예뻐서 정원에서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께 노박덩굴과의 화살나무 속 화살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키가 좀 큰 나무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조금 붉게 이렇게 단풍이 참 곱게 물들었습니다. 이름이 상수리 나무인데요. 우리나라 낙엽 참나무 육종 중에 하나죠. 한번 살펴볼까요? 상떡굴 졸갈신입니다. 제가 앞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수리 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이렇게 6종이 있는데요. 상수리 나무는 산이 이렇게 높게 있다고 치면은 좀 아래쪽에서 많이 자랍니다. 상수리 나무는 단풍이 또 이렇게 예쁘네요. 아래쪽에 잎을 제가 몇 장을 좀 주워놨는데요. 이 친구예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침이 있죠. 이렇게 침이. 녹색이었을 때는 앞쪽이 그린, 뒤쪽도 그린인데요. 여기에 바로 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굴참나무 잎으로 보이는데요. 굴참나무는 앞에 그린, 뒤쪽이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낙엽도 조금 색감이 조금 틀리죠. 이 친구도 이렇게 침이 있습니다. 그 잎으로 비교할 때는 상꿀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잎, 굴참나무 낙엽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쪽 풍경이 참 예쁩니다. 아래쪽에 단지도 보이고 담도 보이고 또 이렇게 단풍이 곱게 물들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는 방금 살펴본 상수리 나무고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굴참나무입니다. 가운데 잎이 아주 녹색인 거는 떡갈나무인데요. 굴참나무 쪽으로 한번 가서 제가 굴참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굴참나무는 이 수피가 코르크입니다. 제가 지금 굴참나무 아래쪽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코르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굴참나무 아래서 또 위로 쳐다보니까 너무 멋지죠. 목이 조금 아픈데요. 너무 멋집니다. 아래쪽에 잎을 살펴볼게요. 잎이 요런 잎들이네요. 요런 잎들인데 가장자리에 이렇게 침이 있습니다. 침이 있고 보통은 녹색이었을 때는 잎이 앞쪽은 그린, 뒤쪽은 화이트입니다. 상수리는
그린인데요. 굴참나무는 그린 화이트입니다. 여러분께 잎 가장자리에 침이 있는, 그리고 잎 뒷면이 좀 하얀색인 예, 굴참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풍이 참 예쁩니다. 파란 하늘과 곱게 물든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수영도 이렇게 멋있고 단풍도 이렇게 곱고 예쁘답니다. 여러분께 가을날 곱게 물든 느티나무 또 단풍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도 노란색 단풍이 참 예쁜데요. 이 친구도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단풍이 이렇게 또 큰 나무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파란 하늘과 노란색 단풍 참 예쁜 느티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발 닿는 대로 여러분께 식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또 빨간 열매가 참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열매 보이시죠? 이 열매는 이름이 낙상홍입니다. 이 나무는 낙상홍입니다. 낙자는 떨어질 낙자, 상자는 서리상자, 홍자는 붉은 홍자인데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 열매가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잎을 살펴보면은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어긋나기인데 이렇게 그 잎을 보면은 그 맥이 상당히 많아요. 그 그물맥처럼 상당히 이 맥이 많은데요. 이렇게 맥이 많으면은 미국 낙상홍입니다. 낙상홍도 있고 미국 낙상홍도 있는데, 낙상홍은 일본 원산이고 이 친구는 미국 낙상홍입니다. 그 낙상홍은 감탕나무가로 암수땅구루입니다. 이 친구 암구루겠네요. 열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열매가 너무 예뻐서 정원에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께 미국 낙상홍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낙상홍은 꽃이 일본 원산인데 꽃이 조금 핑크빛이 좀 돕니다. 미국 낙상홍은 꽃이 좀 흰색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꽃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잎으로도 이렇게 그물맥처럼 많이 되어 있는 거는 미국 낙상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예쁜 열매 미국 낙상홍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 나무 많이 보이시죠? 다른 나무를 잘 몰라도 이 나무는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단풍이 노란색으로 너무 곱게 물들었습니다. 은행나무는 그 식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은행나무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은행나무 부채 모양의 잎이죠. 이렇게 예전에 그 은행나무 잎하고 단풍나무 잎을 책갈피에 꽂아놓고 겨울에 또 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막 잎이 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께 예쁜 단풍이 너무나 고운 은행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신구대학교 식물원 본관 건물 2층에 지금 서 있는데요. 주변 풍경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앞에 국화도 예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신구대학교 식물원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같은 나무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면 잎이 다 이렇게 위에서 몰려놨는데 잎이 이제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평균. 그리고 잎 뒤에 흰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 이름은 금송입니다. 금송은 제가 기억하기에 일본 원산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금송은 백제 무령왕릉 그 관이 이 금송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무역도 있고 왕래가 있었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금송은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죠. 금송, 히말라야 시다, 아라우카리아 이렇게 세 종이 나무가 예뻐서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 키가 제 키 정도 되는데요. 요게 바로 아주 그 정원수로 멋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이렇게 하얀 줄이 하나 있어요. 손가락 길이만 한데요. 이쁜 이런 모습인데요. 요게 바로
금송입니다. 귀한 나무 또 금송을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정원수로 참 예쁜 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같은 나무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피를 보여드리면 수피가 이런 모습이네요. 안쪽이 하얀색으로도 좀 보이는데요. 사람은 늙으면은 머리가 하얘지죠. 근데 이 친구는 나이가 들면은 그 수피가 하얘집니다. 그 창경궁에 가면은 아주 이 수피가 하얀 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 친구 수피가 하얀 백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백송입니다. 백송은 중국 원산인데요. 자라는 곳은 뭐 중국 북경 베이징 근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송도 이렇게 우리 소나무처럼 침엽이죠. 이렇게 가시 모양의 침엽인데요. 요거는 세 장이에요. 세 개. 하나가 세 개로 뭉쳐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리기다 소나무도 세 개, 백성도 이렇게 세 개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피가 하얗게 되는 중국 원산인 백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근처로 오니까 아주 달콤한 향이 전에 제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최근에 제 친한 직장 동료 두 분도 주변에 있는데 무슨 향긋한 냄새가 맨날 나는데 무슨 나무인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예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가 요새 잎이 이렇게 좀 말라가면 아주 향긋한 그 향이 전해집니다. 아래쪽에 잎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이 잎이네요. 이 잎.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하트 모양으로 좀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노란색 그 단풍이 들면 그게 개수나무 잎이에요. 개수나무는 진짜 우리나라 그 자생식물은 아니고 제 기억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자생으로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에서 옛날 국립수목원에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이게 바로 개수나무예요. 지금 응달해져서 여러분께 아주 예쁜 단풍을 소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가까이에 있는 잎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부싸움 한 후에는 이 개수나무 아래로 오면 화해가 되죠. 달콤한 향이 전해져 가지고 부부가 화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께 아주 향긋한 달고나 향이 전해지는 개수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산은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응달해져서 좀 밝게 나오진 않는데요. 노란색 단풍이 참 예쁜데요. 가까이 가서 숲을 한번 살펴볼게요. 숲이가 이런 모습이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군목무늬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사슴뿔을 닮았다고 하나요? 이게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는 차나무가로 여러분 동백나무 꽃은 아실 거예요. 동백나무 꽃이 꽃잎이 흰색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도 그 동백나무 꽃 딱 그만한데요. 제가 가까이에서 여기 잎을 하나 주워놨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거치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측맥은 둘, 넷, 여섯 쌍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수피도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사슴뿔의 뿔 모양의 그 수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동백나무 꽃하고 비슷한 흰색 꽃이 피는 차나무가의 노각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백나무도 차나무가, 노각나무도 차나무가랍니다. 노각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아주 날씬하면서 쭉 큰 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제가 예전부터 이 나무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정말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나무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잎을 지금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주워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복엽이죠, 그죠? 잎이 한 장이면 단엽, 이렇게 소엽이 여러 개면은 복엽인데요. 이 친구 둘, 넷, 여섯, 여덟 개. 보통 이 앞에 있는 잎이 여기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보통 전형적인 잎은 요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엽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죠. 예, 보통 9장에서부터 11장인 이 친구는 물풀의 나무과의 들매나무입니다. 예, 그 물풀의 나무과는 소엽수가 5개에서부터 한 7개, 예, 이 친구는 9개에서부터 한 11장인데요. 이 친구가 바로 들매나무예요. 예, 들매나무 또 보기가 또 은근히 또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께 멋진 나무, 예, 들매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예, 들매나무입니다. 들매나무는 물풀의 나무가로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예, 물풀의 나무가들은 잎이 거의 마주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5그루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제 물풀의 나무가의 들매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나무들 숲이가 참 예쁩니다. 여러분 이 나무 아시죠?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여러분 주위에서 가끔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작나무는 실제 우리나라 그 자생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 자라는 곳은 북한 쪽에서, 북한이라든지 그 위쪽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지금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몇 장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자작나무는 잎이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거의 삼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잎들, 또 뭐 요런 잎들, 요런 잎들, 요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그 자작나무 잎이네요. 이게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잎이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이렇게 수피가 하얗지만 혹시 여러분 뭐 태백산 고산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이제 발왕산 정상에 가면 이렇게 또 수피가 하얀 나무가 있을 텐데요. 그 나무는 자작나무가 아니죠. 그 친구는 사슬의 나무입니다. 자작나무하고 수피가 비슷하지만 고산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비슷한 또 사슬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산에 가서 자작나무만큼 수피가 예쁜 사슬의 나무 한번 만나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좀 독특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까이 가니까 수피가 뭐 이렇게 흰색, 회색에 가까운 그 숲인데요. 이렇게 많이 벗겨져요. 이렇게. 이 친구가 물박달나무예요. 물박달나무는 중부지방 제가 사는 곳에서 가끔 산에 가면 볼 수가 있던데요. 이렇게 수피로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나무가 많지 않은데 이 나무가 바로 물박달나무네요. 물박달나무도 자작나무가로 잎이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방금 살펴본 자작나무하고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과거든요. 요거 여러분께 수피가 아주 많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뜯어지는 나무, 물박달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작나무과입니다. 수피가 예쁜 자작나무 옆으로 이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그루가 앞에 있는데요. 수피가 이렇게 생겼네요. 세로로 그냥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 나무들입니다. 아주 날씬하면서 키가 쭉 컸는데요.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좀 궁금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쳐져 가지고 잎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위해서 제가 잎을 조금만 뜯어 보겠습니다. 잎이 우선은 이렇게 그 눌러놓은 것처럼 돼 있죠. 이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앞은 요런 모습, 옆은 요런 모습이에요. 누르는 것처럼 잎이 되어 있는데요. 잎 뒷면을 보면 뭐 항이에 막 보이죠. 이렇게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Y자가 보이시나요? 기공조선, 뭐 숨구멍, 이런 기공조선이 뭐 숨구멍이라는 뜻인데요. 하얀 줄이 보이시죠? 이렇게 Y자가. 이게 바로 편백입니다. 편백. 보통 우리가 히노키탕, 뭐 히노키라고 부르는 나무가 이 편백인데요. 편백은 이렇게 잎이 눌러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잎인데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Y자예요. 여러분께 또 새로운 나무, 또 편백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편백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고 제가 일본 원산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공조선 또는 뭐 숨구멍이 Y자인 편백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런 숲길을 제가 걷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어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길인데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잎을 조금만 뜯어보겠습니다. 예, 식물 공부를 해서 조금씩 뜯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뭐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뭐 공부를 위하고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좀 뜯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을 보면 또 이렇게 방금 살펴본 편백처럼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좀 당겨 보겠습니다. 예, 앞면은 뭐 거의 그린이고 뒷면도 이게 조금 옅은 녹색이고 뭐 하얀 줄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편백은 하얀 줄이 보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옅은 녹색으로 보여요. 이 친구가 바로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칡백나무인데요. 칡백나무는 열매가 별사탕처럼 좀 달리고요. 서양 칡백나무는 뭐 쌀알처럼 달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뭐 칡백나무인지 서양 칡백나무인지 정확히 구별은 못 해드리지만 칡백나무를 일단 동정을 해드릴게요. 앞면은 녹색, 뒷면은 밝은 녹색,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비벼보면은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아주 편안한 향이 아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청포도 그런 향, 예, 하여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칡백나무 집에서 키우시거나 동네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편안한 향이 옵니다. 저한테. 여러분께 칡백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제 키보다 훨씬 큰 나무가 있습니다. 경계목으로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이 나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무가 우선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어긋나기고 이렇게 잎을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잎을 하나만 뜯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잎을 보니까 앞면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화백입니다. 화백. 예, 아주 화려한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친구 기공조선 또는 숨구멍이 이렇게 나비처럼 보이면은 이 친구는 바로 화백이랍니다. 예, 우리나라 나무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께 칡백나무과의 화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금 살펴본 잎 3종을 제가 앞에 놨습니다. 이 앞면입니다. 앞면은 여러분 뭐 거의 눌러놓은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뭐 고만고만해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뒷면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은 이 가운데 거는 칡백나무인데 하얀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이 안 보이죠. 예, 이게 칡백나무고요. 왼쪽부터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Y자가 보입니다. 흰줄 Y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편백이고요. 가운데 거는 옅은 녹색이고, 오른쪽은 또 이렇게 나비가 보입니다. 요 이렇게 세 종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요게 바로 첫 번째가 편백, 두 번째가 칡백나무, 세 번째가 화백입니다. 이렇게 칡백나무까지 3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식물은 비슷한 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게 비교해서 사진도 찍고 또 그 비교 내용을 써 놓으면은 잘 안 잊어먹고 기억하기 좋답니다. 여러분께 기웅조선 Y자가 있는 편백, 그 다음에 옅은 녹색인 칡백나무, 또 나비 문양이 있는 기웅조선이 나비 모양인 화백 3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쪽에 단풍나무 단풍이 참 곱습니다. 왼쪽은 조금 낙엽이 좀 시들어졌고요. 오른쪽이 아직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남쪽 지방이 아닌 그 단풍나무들은 잎이 한 9장에서부터 한 11장까지 갈라지는 당단풍나무입니다. 보통 단풍나무라 부르지만 설악산에 있는 나무들도 당단풍나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당단풍나무의 예쁜 단풍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색 단풍이 참 예쁜데요. 이 나무는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봄에 노란색 꽃이 참 예쁜데요. 이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입니다.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은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집니다. 앞에 보이는 생강나무, 그 다음에 감태나무, 비목나무, 남쪽 지방에 자라는 털조작나무, 섬에서 자라는 내성목, 이렇게 한 5종 정도가
농나무가의 생강나무 속인데요. 다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예. 농나무가 생강나무 속은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생강나무 단풍이 참 곱습니다. 앞쪽에 노란색 국화가 참 예쁩니다. 예, 가을철에 볼 수 있는 국화죠. 여기 노란색 꽃이 참 예쁜데요. 이런 국화들은 산에서 자라면 보통 산국, 바닷가라든지 해변가에서 자라는 감국이라 그러는데, 꽃이 고만고만해서 참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보통은 뭐 산국은 뭐 10원짜리 동전으로 비교하고, 감국은 조금 더 큰, 꽃이 더 큰 500원짜리 동전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즘 노란색 꽃이 예쁘게 피는 여러분께 산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단풍이 이제는 낙엽이 거의 다 되어버렸는데요. 이 친구 잎이 이렇게 삼출엽입니다. 삼출엽입니다. 잎은 이렇게 마주낙인데요. 여러분 정원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거치가 톱니가 한 2개에서부터 한 4개까지 있는데요. 요거 복자기입니다. 복자기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낮은 지대에서 자랍니다. 좀 높은데 고산에서는 복작나무가 자라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복자기가 자랍니다. 잎은 삼출엽이면서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인 거치가 한 2개부터 4개까지 있는 복자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잎이 이렇게 삼출엽이죠. 삼출엽인데 단풍나무가 친구들이라 단풍나무가 친구들은 거의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마주나기 맞죠? 이 친구는 잎을 보면 여기 거치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한 10쌍 가까이 돼요. 복자기는 거치가 뭐 두 개에서부터 한 4쌍 가까이 됐었는데요. 이 친구는 거의 10쌍 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고산에서 자라는 복작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낮은 지대에서는 복자기가 자라고요. 고산에서는 복작나무가 자랍니다. 뭐 바랑산 고산, 하여튼 우리 강원도 쪽에 가면 높은 고산 같은 데는 다 이 복작나무가 자랍니다. 그 화천에 있는 화학산 같은 데도 고산에 가면은 이런 거치가 한 10쌍 가까이 되는 삼출엽인 복작나무를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께 고산에서 자라는 잎이 삼출엽이면서 거치가 10쌍 가까이 내로 되는 복작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열매가 참 예쁩니다. 바위 위에 있는데요.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아주 지금 조금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보통은 열매 껍질이 한 3개? 이거 보면 되겠네요. 3개. 이런 모습인데 이게 노박덩굴입니다. 노박덩굴. 노박덩굴은 잎이 이렇게 거치를 보면은 조금 네오꽃이라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모습인데요. 비슷한 푼지나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촘촘합니다. 이거는 노박덩굴로 동정을 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예쁜 요즘 볼 수 있는 열매 여러분께 노박덩굴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노박덩굴은 기억할 때는 여러분 네고꽃이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박덩굴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상록나무입니다. 상록나무인데 우선 잎차례를 보니까 잎차례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물풀의 나무가의 목소속이죠. 목소속이란 거는 오스만투스인데요. 향기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구골나무입니다. 날카로운 거치가 하나, 둘, 셋, 한 7개 정도 됩니다. 꽃은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바로 구골나무입니다. 구골나무도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은 향이 상당히 향기롭습니다. 여러분께 물풀의 나무가의 목소속 오스만투스 구골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로는 박달목소가 있죠. 이 친구는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구골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지금 국화꽃이 져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 이런 모습이에요.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앞면은 이런 모습이고 꽃이 진 후엔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 좀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양숙부쟁이입니다. 지금은 뭐 4대강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가 거의 그 자생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멸종위기 식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국화과 친구들은 뒤에 총포 꽃받침의 그 모임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거의 이렇게 그 실처럼 돼 있죠. 그렇게 실이나 또 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양숙부쟁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지금은 4대강 개발로 많이 보기 쉽지 않은 멸종위기 식물 단양숙부쟁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노란색 단풍이 예쁘고요. 수영도 참 예쁘죠. 이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중부지방보다는 남쪽지방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남쪽지방 가면은 이 큰 나무 아래 평상을 펴놓고 놀기도 하죠. 아래쪽에 잎이 많이 있습니다. 잎이 이 다 그 나무인데요. 잎을 보면은 이렇게 주로 3주맥입니다. 이렇게 3주맥. 그리고 톱니가 중간 정도까지 있죠. 이렇게 톱니도는 거치가 이렇게 중간까지 있는데요. 이거 팽나무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단풍이 또 은근히 예쁘네요.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께 아주 수영이 예쁜 노란색 단풍이 또 예쁜 팽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쁜 3주맥이고 톱니는 한 중간 이상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일단 잎은 이렇게 어건닥이죠. 어건닥이고 아래쪽이나 특히나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거의 짝꿍둥이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 느릅나무가인데요. 잎도 좀 제 손바닥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느릅나무가의 느릅나무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은 또 서걱서걱합니다. 이렇게 앞쪽이. 요거 느릅나무가의 짝꿍둥이, 아래쪽 옆쪽가 짝꿍둥이인 잎이 좀 큰 느릅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느릅나무는 잎이 상당히 작습니다. 한 요만합니다. 작습니다. 이 친구는 큽니다. 여러분께 느릅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우선은 잎이 단풍나무 잎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그리고 잎은 이렇게 단풍나무 같은 친구들이 다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거의 이렇게 수평에 가깝죠. 이렇게. 이거는 잎자루도 되게 깁니다. 이렇게 잎자루 상당히 길죠. 이거는 고로쇠 나무로 보이네요. 고로쇠 나무는 둘넷 한 잎이 한 5개 정도로 갈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이 옆쪽가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요. 이렇게 고로쇠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로쇠 나무 지금 뭐 녹색인 잎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잎도 있고, 또 단풍이 이렇게 노란색인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이네요. 단풍나무가는 잎이 거의 마주나기니까 단풍나무가는 잎이 마주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풍나무가의 고로쇠 나무였습니다. 옆저가 그냥 수평에 가깝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조금 넘어가 가지고 단풍이, 빨간색 단풍이 예쁘게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아주 쭉 컸습니다. 멋있게. 아래쪽에 가면은 잎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빨간 단풍이 든 이 나무는 아래쪽에 잎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잎이 여기 있네요. 잎이 그 결각이랑 이렇게 쑥 들어간 걸 보고 결각이라는데요. 낮으면 천열, 중간까지 가면 중열, 깊이 들어가면 십열이라 그러는데요. 이 친구는 좀 십열인 것 같아요. 요거 대형 참나무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톤 영웅 송기정 옹이 그 우승을 해가지고 썼던 그 관이 보통은 월계수관을 씌워주는데, 베를린 쪽에는 그 월계수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 대형 참나무로 월계관을 대신해서 씌워줬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바로 이 나무인데요. 빨간색 단풍이 참 예쁩니다. 대왕 참나무입니다. 대왕 참나무니까 열매도 도토리가 달립니다. 대왕 참나무였습니다. 앞에 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아마 저 옆에 있는 두 그루도 같은 나무 같은데요. 단풍이 아주 노랗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제가 위로 좀 쳐다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멋있죠. 이 나무는
그 빨리 자라는 속성수인데요.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에요. 아래쪽에 잎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잎을 보니까 예, 낙엽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튤립 모양을 닮지 않았나요? 예. 튤립 모양을 좀 닮아서 예, 튤립 나무 또는 예, 백합나무로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백합나무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잎이 튤립을 닮은 예, 백합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풍이 아주 노란색으로 참 예쁩니다. 키가 큰 나무, 멋진 예, 백합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쪽은 연못인데요. 앞에 있는 이 풀들은 다 갈대로 보입니다. 갈대는 자라는 곳이 물가에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색깔이 억새보다도 또 좀 더 갈색이 가깝죠. 이렇게. 예, 요거 다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다 갈대랍니다. 와, 이 앞에 억새들이 참 예쁜데요. 이 앞에 보이는 억새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 물억새로 보이네요. 물억새가 더 하얀 것 같더라고요. 억새보다도. 예, 줄기 그 속, 예, 줄기 속도 꽉 차 있습니다. 억새는 속이 비어 있는 반면에 물억새 속은 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거 아주 하얀색 예,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예쁜 예, 물억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물억새 상당히 멋진데요. 앞에 제가 공부를 해서 여기 하나를 뜯어봤습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속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물억새로 동정을 해 보겠습니다. 와, 이 앞에는 예,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데 막 그냥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는데요. 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은 이 대나무 숲으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사람이. 예, 그때 본 영화들이 막 기억나는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여러분께 대나무 숲에서 또 대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다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 단풍이 이렇게 지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우리나라 그 산에는 가장 많은 나무가 참나무 육종이 가장 많죠. 단일종으로는 제가 기억에 소나무가 가장 많고 참나무 육종이 소나무보다는 더 많다고 합니다. 참나무 육종은 아래쪽에는 상수리나무가 자라고요. 위쪽에는 신갈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신갈나무가 참나무 육종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은 수피가 코르크인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단풍이 노란색으로 많이 좀 진해졌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수피를 보니까 코르크여서 굴참나무로 보이네요. 굴참나무 아래서 보니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제가 낙엽을 하나 주웠는데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녹색은 원래 녹색했을 때 잎은 앞에는 그린, 뒤에는 화이트였죠. 이런 모습인데요. 요거 굴참나무 단풍입니다. 제가 산 쪽으로 왔는데요. 산 쪽에도 이렇게 지금 단풍나무 단풍이 상당히 곱습니다. 멀리 설화산까지 가기는 쉽진 않고요. 이 친구대학교 식물원 뒷산에서 또 당단풍나무 단풍을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여기도 고운데 요건 더 고운 것 같아요. 당단풍나무였습니다. 이 앞에는 노란색 단풍이, 이 앞에는 또 빨간 단풍이 참 예쁜데요. 지금 산에 올라와 가지고 단풍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께
단풍 또 예쁘게 물든 단풍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앞쪽에 어린 나무지만 네, 단풍이 되게 붉게 곱게 들었습니다. 이 풀을 좀 당겨 보면은 잎이 이거 뜯어졌네요. 잎이 이렇게 가운데 옆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래서 북나무네요. 북나무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빨간색으로 불탈 때 북나무인데요. 북나무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든답니다. 여러분께 빨간색 단풍이 되게 고운 옆쪽에 날개가 있는 이렇게 북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북나무 단풍이 예뻐서 예,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예, 북나무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낙엽 참나무 육종 중에서 예, 졸참나무인데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졸참나무 단풍이 빨간색으로 최고 예쁘더라고요. 육종 중에서는. 예, 지금 뭐 아직 단풍이 많이 들은 상태는 아닌데요. 아주 빨간색으로 단풍이 가장 예쁩니다. 예, 아래쪽에 잎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우선은 졸참과 갈참은 이렇게 잎자루가 있죠. 이렇게 졸갈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그리고 잎은 뭐 전반적으로 참나무 육종 중에서는 가장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침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 예, 졸참나무입니다. 예, 단풍이 들면 참 예쁜데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졸참나무 단풍 한번 만나보세요. 예, 예, 졸참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는데요. 잎이 이렇게 복엽입니다. 복엽이고 잎자루도 상당히 길죠. 길고 잎은 어긋나기인데요. 잎자루는 거의 붉게 보이는데 이거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개온나무예요. 온나무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밭에서 재배하는 식물이고요.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자생으로 볼 수 있는 온나무는 개온나무랍니다. 개온나무 단풍이 또 노랗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개온나무였습니다. 앞에 이 나무가 개온나무로 보이네요. 잎자루가 되게 길죠, 이렇게. 그리고 단풍이 노란색으로 곱게 물들었는데요. 예, 중부지방, 뭐, 남쪽 지방에서도 자라기도 합니다. 예, 이거, 예, 개온나무입니다. 앞에 이 작은 나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아주 구슬처럼 예쁘게 달렸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많이 달리지는 않았네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마주나기고요. 이 친구 이름이 작살나무입니다. 정원에서 키우는 점작살나무도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자생으로 자라는 작살나무입니다. 남쪽에 또 이런 비슷한 나무가 있죠. 털이 많은 또 세비나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작살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열매가 동글동글 아주 예쁜 파편촉과의 잎 마주나기 작살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큰 나무 단풍이 참 예쁜데요. 잎이 이렇게 7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칠엽수입니다. 칠엽수도 있고 가시칠엽수도 있는데 열매가 가시가 없으면 칠엽수,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으면 가시칠엽수인데요. 칠엽수는 일본 원산이고 가시칠엽수는 마로니에라고 보통 부르면서 유럽 원산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이름표대로 칠엽수로 여러분께 동정을 해드릴게요. 단풍이 노랗게 곱게 물든 칠엽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을하면 국화죠.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이렇게 국화를 예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색감도 곱고 너무 예쁩니다. 우리가 가을에 그죠? 가을에는 국화도 봐줘야 되고 단풍도 봐줘야 되고 또 억새도 봐줘야 되잖아요. 참 예쁩니다. 여러분께 예쁜 국화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 보라색 꽃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좀 늦게 왔더니 지금 꽃잎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안쪽이 좀 넓어서 이 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주무시기도 하죠. 용담가인데요. 용담은 그 잎은 이렇게 보면 마주나기예요. 마주나기이고 용담은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반면에 관암포로 이 정도밖에 꽃잎을 열지 않죠. 이거는 뿌리가 상당히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 쓸개를 닮았다, 용의 쓸개만큼 쓰다가 해서 용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라색 꽃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하나 꽃이 핀 게 보이네요.
예, 지금 저녁 시간이라 꽃질 닫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 한 송이라도 이렇게 예쁜 꽃 보여드립니다. 예, 보라색의 예쁜 꽃, 예, 뿌리가 쓴 용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단풍이 너무 곱습니다. 제가 멀리서부터 예, 단풍이 예뻐서 왔는데요. 이 친구 우선은 잎을 이렇게 보니까 잎이 마주낙이죠. 마주낙이니까 층층나무는 아닙니다. 예, 층층나무가에 보통 예, 산딸나무, 산소유, 말채나무 이 셋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산딸나무로 보이네요. 예, 겨울눈이 여기 있는데 겨울눈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잎눈 같은데요. 요거 예, 산딸나무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잎은 마주나기, 예, 산에서 나는 딸기나무, 단풍이 고운 예, 산딸나무였습니다. 신구대 식물원 예, 뒷산인데요. 단풍이 이렇게 지금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예, 신구대 식물원 다니면서 예, 보이는 대로 예, 식물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